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는 이 조형 요소들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이런 자연미와 조형미에 관계된 여러 가지 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이 2차 시 수업에서는 아주 조형 요소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의 기본 요소 그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그 작품들 만들어 보는 그런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두 번째 차시죠. 거기에는 이런 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개념 요소, 그 다음에 이런 형태, 통일, 조화, 비례, 균형, 리듬 이런 그 디자인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조형 요소들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의 요소에는요, 이런 점, 선, 면, 그 다음에 형과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색채, 도형, 이런 공간, 질감, 강조, 리듬, 균형, 대비, 비율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에 따른 활동과 질문, 토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디자인 요소를 배우는 이유는요. 요소를 이용해서 구성의 형식을 발견하고요. 또 이런 디자인 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그런 조형 질서로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요소의 이해를 통해서 조형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조형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런 디자인의 요소를 이해한 후에 이런 감각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형 활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지만 이런 점, 선, 면, 입체 이런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가지기로 합시다.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개념 요소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조형 원리를 기본으로 하죠. 모든 형태를 이루는 이런 점, 선, 면, 입체.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면이 모여서 입체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의 그런 형, 쉐입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이런 시점이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조형 원리가 이런 점, 선,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선, 면 가지고 조형 원리, 디자인, 여러 가지 그 응용을 많이 하죠. 다음은 점입니다. 이 다음 조형의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우리 이제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기를 갖고 있지는 않고 선의 끝과 시작을 알려주죠. 지금 이런 점들이 이런 선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시작과 끝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공간에 이런 점을 하나에서 중심성이 되기도 하고 주목성도 갖고 안정감도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점입니다. 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선 없이 이렇게 했어도 우리는 이게 하나의 선을 느낍니다. 이렇게 선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두 점을 멀리 이렇게 띄워 놓으면 또 분산 효과도 들고요. 또 가깝게 띄워놓으면 선을 느끼지만 멀리 두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그 점의 그 조형 요소는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크기를 갖지 않지 않고 선의 끝과 시작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원천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그 기하학적에서의 개념의 점은요, 위치가 있고 크기가 없습니다. 또는 그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것이죠. 그래서 점은 뭐 크다, 작다, 뭐 그렇게만 연결도 하죠. 그래서 디자인에서의 개념은 이 점이요, 크기와 형태가 있고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은 위치를 나타내고 강조도 하겠죠. 그래서 구분, 구두점이라고 하고요. 또 계속은 가운데점, 수량을 나타내는 거는 개수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역할은 균형과 악센트를 줍니다. 그래서 부피감, 방향성, 운동감, 거리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화면 아래쪽에 레이어 같은 거나 뭐 할 때요, 화면 아래쪽에 점을 보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중앙의 점은 상승 뭐 또는 하강, 미묘한 두근거림을 가지고요. 또 화면에 틈없이 놓인 점들을 보면 그 압박을 받습니다. 억압도 받고요. 또 화면에 여유를 두고 배치하면 움직임도 있고 활발함도 있고 원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점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구성된 표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3차 시에 이런 점이나 선이나 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구성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점으로 구성된 이런 표현, 율동감이라든가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고 작고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점의 사용은 이런 위치나 밀도, 배치에 따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점은 기본적으로 작은 이미지 또는 물체이기 때문에 점 자체의 형상보다는 그 아래쪽 이 구사마, 이 야외가 이 점의 배치나 이런 위치를 조정해서 사용한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봄의 들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햇빛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만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선입니다. 점의 연장으로 위치만 있고 폭과 부피가 없고 이동에 따라 직선, 곡선, 사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선은 길이, 굵기, 형태, 속도감, 운동감을 표현해 주겠죠. 또 점이 이동한 자치를 보면 면의 한계 또는 교차를 볼 수 있고요. 기하학에서의 개념은 점의 이동, 두 점을 잇고 폭이 없다. 디자인에서의 개념은 폭, 길이, 방향, 감정이 있는 하나의 기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능은 두 점을 잇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할 때는 언더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프도 사용을 하고 사물과 사물의 경계선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거짓 존재와 외곽 표시, 금선이나 아웃라인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류입니다. 직선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는 이런 곡선, 자유곡선, 꺾기선, 절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점을 하나 끼워서 연결하는 선도 있겠고요. 또 역할과 효과에는 화면 아래쪽의 선, 우리가 선도 마찬가지로 아래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 방향감을 느낄 수 있고요. 두 점과 언어상의 한 점을 잇는 것을 반복할 때는 이런 잔상 효과,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반복, 규칙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규칙 없이 그린 자유곡선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가지겠죠. 질서는 무질서겠지만 또 규칙적으로 그린 자유곡선을 보면 굉장히 유기적인 문양과 부드러움, 질서가 있어집니다. 또 각도의 규칙성이 있는 이런 직선하고 곡선들을 보면 속도감, 운동감 그런 것들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용해서 이런 율동감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크고 작고 리듬감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그 선으로 이용해서 이런 입체적인 이런 느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으로 구성된 표현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이 가지는 이런 특성인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방향성, 긴장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한 이미지들입니다. 이게 다 선들이에요. 선들 가지고 이런 꽃이라든가 이런 그 율동감이라든가 리듬감이라든가 이런 확산이라든가 방사형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입체적인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선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입니다. 우리가 점도 했고 선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이죠. 선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이런 자치이고요. 원금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색과 결합해서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종류에는 기하학적인, 직선적인, 유기적인, 불규칙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면은 신뢰감, 안정감, 강하고 간결, 명료한 느낌을 갖죠. 또 직선적인 면은 강함, 예민, 직접, 남성적, 명쾌, 대담, 활발한 느낌을 갖습니다. 유기적인 면은요, 자연스러움, 예민함, 직접성, 대담성, 활발한 느낌을 갖습니다. 불규칙한 면에는 자유로움, 재미, 불확실함, 무질서, 방심, 단정치 못한 신경질적인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도 느껴지는 게 이런 기하학적인, 직선, 유기적인, 불규칙한 이런 면들을 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이 이동한 자체입니다. 입체의 한계 또는 교차라기도 하고요. 기하학에서의 개념은 면이요. 선, 이동의 궤적, 2차원적, 확대로 두께는 없습니다. 또 디자인에서의 개념은요. 두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색이나 재질에 있는 이런 표면이나 사물의 외곽을 나타내는 그런 공간, 이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그리고 기능은 두 개 이상의 선을 이어서 시작점과 만나겠죠. 종류에는 이런 정면, 인면, 측면, 평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는 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 완결된 형이라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립된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타원형은 원형의 성질의 움직임과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요, 속도감과 방향성을 이야기하고요. 정사각형은 진실된 이미지, 안정감, 생명력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횡으로 한 경우 안정감 증가, 침착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면에 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을 똑같은 거하고 작은 걸 냈을 때 이런 거리감도 느낄 수 있겠고요. 이런 면으로 크고 작고 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색으로 이렇게 표현도 했죠. 이것도 색으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준 겁니다. 또 이런 면 처리도 많은 것을 원의 면, 삼각형의 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서 이렇게 장미꽃을 연상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율동감이라든가 거리감이라든가 뭐 원시 효과 그 착시 어떻게 보면 착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착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율동감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면에 의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면으로 구성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리듬감, 율동감, 조화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입체입니다. 입체는요, 그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뭐 길이와 넓이, 두께를 지닌 것으로 이런 소묘의 명암 처리, 이런 입체의 길이, 넓이, 두께, 실제처럼 보이게 이런 양감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형과 형태입니다. 면으로 구성, 공간과 질감을 가지죠.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형이란 이런 평면적인, 이차원적인 어떤 형태의 그 윤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형태는 형에서 이루어진 그런 윤곽, 내부 형태, 구조, 형,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서 3차원적인 표현 용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의 그런 기본 단위인 이념적인 형태, 점, 섬, 면, 그리고 현실적인 형태인 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기본 요소인 뭐예요? 점선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순수 형태 또는 추상 형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입체는 현실적인 형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자연 형태도 만들 수 있고 인위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 형태를 이념적인 형태냐 현실적인 형태냐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형태라는 거는 점선면의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의 요소 들어가고 이런 현실적인 형태에는 입체적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형태, 우리가 순수 형태는 뭘까요? 이념적인 형태인 이런 점, 선, 면 이런 것들을 직관화한 기하학적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형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주기적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의 형태다 그러면 동물, 식물 이런 생명이 있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무생물의 형태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뭐 모래라든가 돌, 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인위적인 형태는 이런 수공을 가해서 만든 모든 조형물을 우리는 인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통일감, 조화, 비례, 균형, 리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형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이렇게 내용적인 요소, 형식적인 요소, 실질적인 요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요소는요. 디자인하는 그런 대상의 욕구 이미지, 미의식,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소는 형태, 컬러, 질감 등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요소에서는 재료, 기술, 시스템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시각 구성 요소인 이런 구성 원리를 형식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형식적 요소들은 무한한 그런 시각적 효과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조형적 요소라는 말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실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각 요소들의 상호이전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합되어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 이런 연관 법칙 또는 구성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형식 원리들은 본래 미학상의 개념이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예술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원리로서 조화, 비례, 균형, 리듬 등이 있습니다. 원리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요. 형식적인 요소나 감각적 요소의 영향으로 총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보이는 조화, 일치, 일관성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사성을 보통은 우리는 통일성이라고도 합니다. 유니티라는 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유니트, 디자인 대상의 전체에 이런 위적 질서를 주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제, 모양, 무늬, 크기의 반복뿐만 아니라 이런 색채감, 질감, 재료의 조화에 의해서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칠 통일은 단조롭고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변화가 있어야 이런 통일감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 조화, 하모니입니다. 두 개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의 상호관계에서 그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통일되어 높은 미적, 감각적 효과를 발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요소들의 통일과 변화에 이런 정확한 배합과 균형에서 오는 결과로서 일치감,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형태 구성에서는 이런 동질적인 요소만 결합되면 단조롭고요. 이질적인 요소만 결합되면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조화는 이런 동질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모순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적절히 이런 통일과 변화를 이룰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조화입니다. 유사조화는요, 형식적, 외향적 이런 동일한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성립을 되죠. 그래서 온함과 여성적인 안정감이 느껴지지만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게 유사조화고요. 대비조화는 변화의 다른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조화의 감정은 굉장히 강력함, 화려함, 남성적인 것들이 많고요. 대비가 지나치면 혼란을 줘서 공간의 그런 통일감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례와 스케일입니다. 비례와 스케일은요, 모두 상대적인 크기와 양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이런 사물의 크기 또는 이런 다른 물체와의 비교에 의해서 물체의 크기로 규명되고,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그런 수량적인 관계가 규정됩니다. 그래서 비례는 형태 구성의 2개 이상의 요소, 2개 이상의 부분 간의 강도, 비중, 크기, 그런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서 공간적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면적과 길이의 대비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균형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밸런스 균형입니다. 일종의 그런 시각적인 무게의 동등한 분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안정감을 주고, 규칙 또는 균형이 깨어진 것은 불안정해지고 시각적으로 자극이 강해서 의도적인 불균형이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칭적 균형. 중앙의 수직선을 중심으로 마치 거울면을 대하듯 양쪽이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형태를 반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체, 여러 종류의 동식물에서 볼 수 있고요. 안정적이고 정적이며 위험이 있고 조용한 느낌을 줍니다. 비대칭적 균형은요, 양쪽의 시각적인 배열이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하지 않는 사물들의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안정감이 있고요. 또 시선을 끄는 비중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균형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며 흥미롭고 열정적이며 개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음은 방사형 균형입니다. 방사형 균형은 대칭적 균형과 유사하지만 중심점 또는 이런 핵을 갖고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방사의 방향으로 확장되어서 동적인 표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바퀴,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성들은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듬입니다. 이 선이나 면적, 형태, 문양 등의 요소들을 어떠한 체계로 배치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런 시각적인 율동이고 규칙적인 요소들의 반복으로 나타내는 통제된 운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은 이런 심장박동이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청각적 원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 디자인의 질서를 부여하고요. 리듬은 다른 원리에 비해서 생명감과 존재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동적인 질서와 활기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의 효과는 이런 반복적인, 점의적인 교대, 변이, 방사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 리듬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조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조입니다. 강조는요, 시각적인 힘의 강약의 단계를 주어서 디자인의 일부에 주어지는 초점이나 흥미를 중심으로 변화, 변칙, 불규칙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강조는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규칙성이 갖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관심의 초점을 조성하거나 흥분을 유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에는 한 공간에서 강조점이나 흥미의 초점으로 이런 벽난로, 예술 작품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갖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강조되어질 이런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균형 또는 대조를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의 기본 원리인 이런 그 통일, 조화, 비례, 균형, 리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질서라는 주제를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점선면 그 다음에 기본 원리 이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질서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9개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주제를 혼잡이라고 했어요. 혼잡에 관계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증가라는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커지고 이런 그 모르겠어 점점 착시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착시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이런 증가에 대한 표현을 했고요. 이건 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선 뭐 이렇게 해서 대담이라는 말을 해서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서 이런 조형미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긴장이라는 거랍니다. 긴장이라는 표현을 이런 이미지를 주어서 만들었고요. 이건 재미있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이고 이런 스마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크게 그래서 질서, 혼잡, 증가, 대담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컬러값을 보색 대비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색 대비에 관계된 이런 플레이풀 해가지고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2차 시 수업은 이런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와 그런 기본 원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들은 그런 응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응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3차 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